자, 오늘도 개장 전에 봐야 될 주요 뉴스들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모닝 뉴스고요. 6개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UAE 대통령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섹터들까지 봐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AMD와 삼성의 이런 손잡는 모습들, 그리고 LG전자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진출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해운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러한 힌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뉴스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먼저 6가지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대부분의 CEO들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함께 만났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한국에 애착이 많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과 AMD의 3나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추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LG전자가 13% 정도 급등을 했는데 미국에서의 이 데이터 센터에 칠러를 공급한다는 소식, 인공지능 열풍에 드디어 LG전자가 올라탔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탱크가 라파의 중심가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해운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성수기가 도래할 텐데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을지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입니다. 에코앤드림과 성일하이텍의 핵심 소재 밸류체인 구축을 하는데 MOU를 구축했다는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재계 총수들이 어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함께 만났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상태입니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 중립 스마트 시티인 마스다르 시티에서의 협력과 원자력 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회장, HG현대 부회장, GS그룹 회장이나 CJ, LIG 회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서 성사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랍에미리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별로 아랍에미리트와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어서 하이브나 무신사 같은 기업들이 기업별로 소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대기업들 외에도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엔터라든지 패션 업계까지 다양한 재계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각 그룹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국방, 방산, 그리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의 수주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기업별로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추가적인 보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간대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급등세를 기록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삼성전자와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 AMD의 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이 GPU를 공동 개발하고 HBM을 주고받던 기존 관계를 뛰어넘어 AMD가 삼성의 최첨단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서 칩을 생산하는 방안을 현재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리사수 AMD CEO는 지난 24일 벨기에에서 열린 아이맥 테크놀로지 포럼 월드 2024 연설을 통해 3나노미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통한 차세대 칩 양산 계획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GAA 공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반도체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의 누설 전류를 줄여서 칩의 전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GAA 기술을 활용해서 3나노미터 공정에서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사수 AMD CEO의 멘트 자체가 삼성전자를 겨냥해서 한 말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AMD가 삼성전자를 3나노미터 파운드리 협력사로 낙점한 것은 저전력 칩에 대한 수요가 현재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전기 먹는 하마란 별명이 붙은 배경에는 연산하는 데 많은 전력을 쓰고 있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해 서버 업체에게 공급하는 AMD는 이 반도체의 전력 소모를 계속해서 낮출 수 있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MD와 이 3나노미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두 회사의 협업이 이제는 GPU와 HBM까지 이어지는 턴키 협업이 될 것이다 라면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엔비디아와 협력이 좀 가시화됐던 SK하이닉스에 밀려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와 관련된 소식 덕분에 계속해서 주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LG전자가 미국 내 대형 데이터 센터에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첫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드디어 올라탄 LG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LG전자는 최근 미국 현지에 구축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에 칠러를 활용한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게 되는 칠러의 용량은 최대 5만 냉동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냉동톤 단위는 물 한 톤을 24시간 내에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용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 LG전자가 스타필드에 공급했던 칠러 용량이 1냉동통당 4,720 냉동톤임을 감안했을 때 스타필드 3.5개 규모 공간에 냉방을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칠러 100대 이상으로 수천만 달러 이상의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러를 공급하는 물꼬를 트게 되면서 LG전자 앞으로의 수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연산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센터에는 방대한 전력이 투입되기도 하고요. 서버의 발열을 잡기 위한 고성능 그리고 고효율 냉각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LG전자의 칠러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력기기를 넘어서 냉각 시스템까지 인공지능 열풍이 확산하게 되면서 여기에 올라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칠러는 냉매를 물로 냉각시켜서 차가운 바람을 만들고 대형 건물에 냉방을 공급하는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LG전자 주가 13%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5개월 만에 주가 10만 원 선 회복하는 흐름이었는데요. LG전자 관련 종목으로 차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기록하곤 했죠. LG전자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무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이렇게 13% 급등하면서 거래대금까지 크게 실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인공지능 열풍에 드디어 동참한다. 이 부분이 이 주가의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중심가로 탱크를 출격시켰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본격적인 식가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목격자를 인용해 이날 다수의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 중심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알자지라 촬영 영상에는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의 서쪽 지역으로 진격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필라델피 통로를 장악해서 라파를 포위하려 한다라면서 알자지라 방송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추후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일단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심 깊숙이 들어가는 전면적인 지상전을 강행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 섹터들로 다시 한번 이 관련 종목들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지난 26일에도 난민촌에 대한 폭격이 좀 있었는데 국제적인 반대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이렇게 여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석유 관련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장 정규장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가뭄, 해적 등으로 인해서 세계 해운 운송이 혼란에 빠졌고 늦여름과 가을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홍해나 파나마 운하 같이 기존 항로 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세계 해양 무역 네트워크가 강제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그런 항로들도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간이 9일에서 14일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여파로 스페인의 최남단 알헤시라스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에 있는 모로코 탕헤르 항구에 갑자기 정체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는 소말리아 해적 공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 항구들에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류 정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덴마크의 머스크는 아시아 유럽 네트워크 전반에서 항구 혼잡이 심화되면서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HMM이나 흥하해운,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같은 해운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코앤드림과 성일하이텍이 2차 전지 자원순환 원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코앤드림은 성일하이텍을 통해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고요. 성일하이텍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블랙 파우더를 활용해서 전구체 제조 공정에 재투입하는 통합 라인까지 함께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요. 에코앤드림과 성일하이텍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